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보따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전에 최초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현대자동차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2.5 하이브리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5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냐?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네시스도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즘 신차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들 선택하는 파워트레인이 뭐죠? 하이브리드죠. 작년까지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리면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 시장의 대세는 역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1.6 하브를 정말 다양한 차종에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롱텀 시승기 때 다시 말하려고 아껴둔 이야기지만 현대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요, 딱 중형 SUV, 그러니까 소렌토와 산타페 정도까지만 소화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큰 차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악셀을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밟게 되고 RPM이 올라가면서 연비가 안 나오겠죠. 오직 배터리로만 주행이 가능한 EV 모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 출력 자체가 차를 독립적으로 이끌기에는 솔직히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인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 현대기아가 이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파워트레인을 개발 착수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이거 들어보니까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계획대로만 출시가 된다면 지금보다 출력은 물론이고 효율성까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괴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가 조용히 개발하고 있는 완전한 파워트레인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새로 나올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엔진과 미션이 출시된 게 아마 2020년도 소렌토 NQ4가 나올 때 처음 등장했었죠. 1.6 감마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 모터를 결합해가지고 합산 출력이 230마력, 합산 토크는 35.7 정도를 발휘를 했으니까 당시 이전에 사용했었던 2.4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대비 배기량은 낮아지면서 출력과 효율은 훨씬 올라가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죠. 처음에는 세제 혜택에 대한 논란도 좀 많았었고 오일 증가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었긴 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엔진이 개선이 돼서 2024년 지금은 정말 다양한 차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의 판매량을 좀 살펴보면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은 상태라 엄청 인기가 많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파워트레인의 장점은 뭘까요? 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는 살살 타면 EV 모드로 주행도 가능하고 전기차처럼 정숙하니까 시내에서는 EV 모드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비가 엄청 잘 나와요. 이거 예전에 연비 인증 챌린지 같은 거 보면 시내에서 리터당 20km 이상 찍는 분들도 많잖아요. 적당히 도로 흐름에 맞게끔 주행을 하면서 연비 주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현대기아의 1.6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가 변속기에 장착된 방식입니다. 전문용어로 줄여서 TMED라고 하는데 TMED가 뭐냐? 트랜스미션 마운트 일렉트릭 디바이스. 자동 변속기에 전자제어가 이렇게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은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변속기로 전달을 하고 변속기에서 구동축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잖아요. 현대 기아의 1.6 하브는 엔진이 있고 엔진 뒤에 전기 모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동력을 이었다가 끊었다가 하는 클러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진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모터 뒤에는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엔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엔진이 돌 때는 배터리 충전까지도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게 전기 모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고 엔진룸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작정 엄청 큰 모터 크게 하나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가 하나라서 생기는 단점이 구동 모터가 회생제동이랑 발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볍고 효율성은 좋아요. 근데 이게 가속할 때 답답함이 생기는 거나 응답성이 별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 뭐 소렌토나 카니발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이제 누님 감아줄 수 있는데 카니발 하부 같은 무거운 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요 다 벗습니다. 특히 이게 뭐 일반적인 그냥 도로 주행 때는 괜찮은데요. 갑자기 급가속할 때 있죠. 차가 갑자기 멍 때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실제 이 차 운전해 보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이게 차가 잘못되거나 고장난 게 아니거든요. 구조상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좀 쉽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가 절반 아래에 있거나 비교적 낮은 상태일 때 더 심해요. 천천히 가고 있다가 악셀을 떼서 다시 급가속을 훅 하면 1초에서 2초 멍 때리다가 차 갑자기 우엥 치고 나가는 거죠.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하다가 악셀을 뗐으면 회생지동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급가속을 훅 하면 모터에는 힘이 모자라니까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서 모터랑 맞물릴 거고 RPM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출력이 훅 생기는 구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끼어드는 상황 때 악셀을 딱 밟았는데 차가 늦게 나가니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급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틈이 있어서 분명히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악셀을 밟았는데 천천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뒷차 갑자기 급출발해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현대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 모터가 두 개 들어간 차세대 하이브리드 TMED2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준 새로운 정보예요. 이거 처음으로 또 오빠TV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2.5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되면 장점이 뭐냐? 아까 말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대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는 엔진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회생제동 외에는 뭐 배터리를 충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충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터가 하나가 만약에 더 있으면 쉬고 있을 때 충전력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게 도요타의 직병렬식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미 전기 모터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도요타와 렉서스 등이고요. 도요타가 두루 쓰고 있는 2.5 자연흡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면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PSD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전기 모터 두 개를 제어를 해줍니다. 하나는 엔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구동 모터 겸 회생제동 시 충전까지 같이 하는 모터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기 모터가 PSD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유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변속기 eCVT라고 명하고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카니발 말고 저기 그 도요타 하이브리드 타면은 진짜 뭐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구려도 주행은 멋지다, 주행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시에나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E4 시스템, 요거 탑재된 차들은 뭐예요? 후륜차 축에 세 번째 전기 모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모터가 뒷바퀴를 굴리는 전기 모터로 4륜 구동 시스템을 구현한 기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모터 역시도 구동 모터 역할을 하다가 감속할 때는 발전기로 변하니까 배터리 충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터가 3개면 가속 성능도 시원하고 충전도 빠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요타 하이브리드 타보면 내리막 내려갈 때 브레이크만 조금만 밟으면 배터리가 훅 올라갑니다. 이게 모터가 3개가 있으니까 이 효율성이 미쳐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뭐 누군가는 막 사골이다, 저거 언제까지 팔 거냐.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기술을 빠르게 채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풀 하이브리드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도요타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1.6 하부가 완성형이다 했지만 지금 도요타가 사용하고 있는 모터 2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서야 부랴부랴 개발하고 있는 거 역시도 지금 이 토요타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물론 토요타가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 안주한 건 아니겠죠. 신형 프리우스는 차가 조금 더 쫀쫀해지고 하이브리드인데도 출력까지 챙겼어요. 작년에 출시한 크라운은 2.4L 듀얼 부스터 하이브리드가 출시했는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2.5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는 정말 효율성에 집착한 엔진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2.4 터보 듀얼 부스터 하이브리드는요 현대 1.6 하이브리드처럼 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뽑아내는 2.4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전기 모터를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퍼포먼스에 집중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현대는 지금 2.5 터보 하이브리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토요타는 벌써 지금 개발해서 내놓은 상태고 여기에 현대가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전기 모터 2개 들어가는 엔진을 토요타는 벌써 지금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수 앞에 지금 앞서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요. 그리고 물론 2.4 하이브리드는요 PSD를 빼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해서 구조적으로는 이제 기존 직병렬식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병렬식을 채택을 했는데 도요타가 어쨌든 신경을 써서 신규 파워트레인을 개발한 거죠. 남들이 전기차에 다 집중하고 있을 때 도요타는 기술적으로 진보한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을 해서 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터리도 중요하죠. 21년 소형 하부 아쿠아로 최초 공개됐었던 바이폴라 니켈 수소 배터리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요타는 이제 오랫동안 효율성이 좋은 하이브리드가 검증된 걸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만 본다면 진짜 뭐 경쟁할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도요타의 얘기를 왜 했냐? 지금처럼 전기차니 뭐 내연기관이니 뭐 하이브리드니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깨우쳐서 앞서가면 그 분야의 독보적인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현대가 그러려고 했던 게 사실 수소차 부분이에요.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같기는 한데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전기모터 2개를 사용하고 있는 TMED2 이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들 차들보다도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질 겁니다. 이게 당장 내년 뭐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2.5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2.5랑은 별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엔진 파워트레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EREV 들어보셨어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을 주로 해서 모터가 서포트하는 역할이잖아요. 전기차는 엔진 자체가 없는 거고 근데 발상을 전환해서 전기 모터가 주가 되면서 내연기관 엔진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차지만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린 일명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로 부르는 게 EREV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내부에서 EREV 개발도 적극 검토하고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의 엔진을 얹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서 거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뭔가 앞서가야 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가 EREV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뭔가 하나 차별화된 거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브랜드들도 한때 이 EREV 개발을 조금씩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양산화가 안 된 게 당시에는 전기차 이제 보급 자체도 크게 안 됐었고 또 초기 개발한 차량들이 비용적인 부분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양산을 했을 때 메리트가 크게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아예 그냥 없어졌어요. 자취를 감춘 거였죠.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의 EREV 차량이 전기차 가격 수준으로 출시를 하고 거기에 주행거리는 1000km를 실제로 찍는다. 이러면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들리는 말로는 현대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급의 EREV를 탑재해가지고 순수 전기차와 앞으로 탑재될 수 있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거기에 EREV가 추가가 된다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기업들은요 그냥 한 수 두 수 보는 게 아니에요. 막 5년 10년 앞서서 그냥 이걸 계획을 하고 막 만든단 말이에요. 2030년이면 막 모든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순수 전기차 시대가 단숨에 오지는 않기 때문에 신차 연구 개발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EREV 개발은 결과물이 잘만 나온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 여러분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응원을 해줘야 돼요. 부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저는 바랍니다. 현대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기 하나쯤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EREV가 좀 잘 나와서 이런 좀 현대차만의 강점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새로운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건설적인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은지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재미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